대구 경북의 소나무 재선 충병 확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소나무 재선 충병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 취약업소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시락 제조업체 등 149곳입니다. 안동 선찰사 3세 불도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안동시는 모두 340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경북경찰이 태국인 마약사범 23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하고 이번에 23명을 추가 검거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 취약업소를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시락 제조업체와 한식 뷔페, 운반급식 제공 음식점 등 149곳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원인균별 주요 원인과 주요 증상, 예방법에 대한 교육 홍보도 병행합니다.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음식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야외 활동 증가로 음식을 장기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안동 선찰사 3세 불도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1823년 제작된 3세 불도는 문경 대승사 화승인 퇴운당 신겸의 영향을 받은 화풍으로 왕과 왕후, 세자의 위패를 그림 안에 그려넣은 점, 검은 바탕에 금으로 밑그림을 그린 점이 조선 후기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선찰사 3세 불도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국가유산 103건을 비롯해 국가 등록유산 5건, 경상북도 지정유산 232건 등 모두 340건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경북경찰이 태국인 마약사범 23명을 추가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하고 이번에 23명을 추가 검거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진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포장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태국인 밀수입 유통 일당을 대부분 검거하고 총책의 신원을 특정해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소나무 재선 충병 확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확산세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방제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적응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소나무 재선 충병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김원호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소나무 재선 충병 확산 지역에 대한 현장 보고서를 냈는데요. 소나무 재선 충병이 이렇게 확산한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이 3차 확산 시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2014년 요때쯤에 이제 확산이 막 되면서 예산이 좀 많이 커지고 방제 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좀 확산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9년을 기점으로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방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효과는 이제 5년이나 10년 후에 좀 영향이 보이는데 예산이 계속 줄다 보니까 이제 그 효과가 방제 효과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후 변화 관련해서 이 소나무 재선충하고 매개충이 활동하기에는 더 유리한 이제 기후 변화가 된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서식지 적합성이라고 해서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 매개충인 소위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 범위가 서식지가 좀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이 남부 지역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점점점 북상하게 되는 서식지가. 그래서 결국 매개충에게는 더 그 유리한 조건, 매개충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니까 재선충에게도 더 유리한 조건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소나무 자체로는 그 겨울 가뭄과 기후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누적되어서 이제 취약한, 생육 과정이 좀 취약한 상태로 좀 누적된 상황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역시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산불로 인한 고사목이 증가하다 보면은 그 고사목에 다시 또 이 매개충들이 알을 낳고 더 산란하게 더 유리한 과정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감염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방제라는 개념이 무색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극복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까지의 방제 방법 자체가 그 대규모로 나무를 이제 벌목하거나 이제 예방약을 놓거나 아니면 이제 나무를 벌목한 자리에 이제 훈중 약품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그 종합적인 전략과 어떤 전국적인 어떤 면적, 그 지도를 확인하고 어디까지는 어떤 방식의 방제를 하고 어디까지는 뭐 일종의 방치를 해도 어디까지는 그냥 놔둬둔다, 어쩔 수 없다 이 확산세는. 하지만 어디까지의 숲은 꼭 살린다, 이런 전략들이 좀 있어야 됐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감염목이 확인되면 잘라버리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감염 확산세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감염이 보이면 그냥 그거를 대응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감염된 나무에는 수많은 성충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혹여라도 이제 한두 그루가 남아 있으면은 그 성충들이 또 다시 다른 나무들을 감염시키게 되고, 이렇게 자꾸 따라가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컸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소나무를 다 살릴 수 없다면 꼭 살려야 되는 소나무 숲은 어디고, 그 다음에 감염이 되는 상태로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 소나무 숲이 황폐해지면서 생기는 생태적인 악영향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뭐 재난, 산사태 같은, 산불 같은 어떤 영향들이 있을 테니까 꼭 방제 예산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는 재난 대비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어떤 지역은 어디까지 소나무 숲을 살릴지, 그럼 살린다는 결정을 했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방제선을 쳐서 작업을 할지, 그런 고민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현재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김원호 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다음 달 2일까지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육정미 의원은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 컨벤션 뷰로의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난 대구시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박정희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6일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 10조 5,872억 원보다 5,200억 원이 증액된 11조 1,109억 원이 편성 제출했습니다. 영천시의회도 29일까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박주학 의원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 수소 생산 관련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영천시의 관련 계획은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정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고 영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 17건을 심사합니다. 영천시의회는 오는 2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안동시 어울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동시는 지난해 3월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커뮤니티 공간 제공과 행정서비스 개선 요구에 따라 사무소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어울림센터는 필요할 경우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등을 개방합니다. 안동시는 2027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천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와는 다른 시설물을 배치해 주민들에게 복합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게 약제를 뿌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꽃이 개화한 시점부터 만개 후 5일 사이 2차 방제를, 만개 후 10일부터 15일 사이 3차 방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 방제는 5, 6월 생육기에 살포해 예방약제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양군이 다음 달 3일까지 과수농가의 개화기 저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기술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해 과수농가에 발생하는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기술 지원단은 과종별 생육 상황을 분석해 선제적 대응 요령과 개화기 가원 관리법 등을 현장 지도하게 됩니다. 또 살수 시스템이나 방사팬을 사용하는 농가는 시설 점검도 지원합니다. 영주시에 공중보건의사 5명이 새롭게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전문의 2명과 일반의 1명, 한의사 2명으로 지난 15일부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1명과 4명이 배치됐습니다. 한편 최근 의료 대란으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3명을 의료기관으로 파견한 영주시는 이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소당 주 2, 3회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과와 치과 등 신규 공중보건의사 7명의 배치가 완료된 봉화군 역시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별 순회 진료와 보건소 상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지역의 관광지 홍보를 위해 영주 여행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영주시 관내 관광지와 식당, 카페 등을 16대 9의 영상 비율로 촬영한 15초 이내의 영상으로 다른 공모전에 수상 이력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공모는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총 20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하고 관광 홍보 영상 및 모바일 영상 리플릿으로 재편집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4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우리 민족의 생활 철학이 담긴 선비 정신을 비롯해 선비의 삶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축제 첫날 열리는 전국 8도 선비 퍼레이드와 댄동어미 화전놀이 공연을 비롯해 한방 건강체험, 소수서원 야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특히 영주에서는 처음으로 드론쇼가 펼쳐지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주 지역의 콜택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경주 브랜드콜을 운영합니다. 경주시는 2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첨성대콜 개인택시지부와 신라콜 법인택시연합회가 각각 운영하는 콜택시를 경주 브랜드콜로 통합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경주에는 개인택시 첨성대콜 647대와 법인택시 신라콜 31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 브랜드콜 통합 운영으로 대기업의 택시 시장 독점 방지,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인 사이소가 다음 달부터 정기 구독 포인트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사이소에서 7만 원의 구독 포인트를 구매하면 이후 3개월 동안 10,000포인트씩 추가로 지급받아 총 10만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해당 포인트는 사이소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이소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기존의 시군 단위로 운영하던 쇼핑몰을 도 단위로 통합한 효과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